예, 안녕하세요. 국가 차원의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및 정보 공유 기술을 소개하게 된 인터넷 진흥망 보안 위협 대응 R&D팀의 박수태입니다. 이 기술은 2017년 4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9년 12월, 작년 12월까지 해서 총 3년간 과제가 수행이 되어서 종료가 된 과제고요. 올 6월 달에 그 IITP로부터 과제 최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결과는 보통 정도로 나와서 좀 최초의 성과 목표나 그런 것들을 달성을 했다라고 저희가 최종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기술이 2017년부터 실제로 R&D가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나 그런 거를 기획을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위협이 있고 여기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사전 연구도 하고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R&D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가지고 16년 전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17년부터 과제화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중에 실제로 관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이라든지 랜섬웨어나 그런 쪽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유사하거나 변종이 있는 사이버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IT 지역에 되게 현재 안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무게감 있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사이버 위협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까 되게 다들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 보안 기업 쪽에서 오셨는데 이런 위기와 어떤 상황을 이용을 해서 제품화를 해가지고 이런 위협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들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제가 기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90일 넘게 실제로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보시면 실제로 분석가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너제틱 비어하고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하고 해가지고 시만텍이라든지 카스퍼스키라든지 그런 글로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안 기업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특정 APT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APT 38이라든지 37이라든지 그런 공격 그룹들이 있는데 회사별로는 이 보안 기업별로 이걸 다 똑같은 놈들인데 각자 자기들의 어떤 명명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뭔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막 각 기업들 단위로나 아니면 보안업체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좀 혼란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그 과제의 어떤 수행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90일, 70일 되게 많이 탐지하는데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 청소를 해서 위협을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실제로 산업계나 국가공공기관이나 여러 군데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탐지를 하거나 그런데 관련된 DB라든지 룰셋이 별로 없다 좀 이런 게 있어서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특정 공격 특단이 있지 않습니까? APT38 같으면은 북한 투쟁이라든지 라자로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또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자동화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까? 연관해서 공격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누군가가 이걸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올렸을 때 과연 이런 위험이나 그거를 저기서 한다고 해도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이어아이라든지 시만텍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는 걸 그냥 어떻게 보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 정보의 신뢰도라든지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과제에 녹여보자 했습니다. 특히 산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룰셋도 생성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API 기반으로 공유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텔리전스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와야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정 사이트를 차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는다면 진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또는 유사한 침해 사고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줄여서 CTI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CTI를 생성을 하고 이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기술을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사건이 신고가 되면 조사 수집을 하고 과거 사건과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또 유사한 놈이 있는지도 찾아내고 추적해서 마지막에 실제로 뭐 범죄자들을 추적하는데 이것을 사이버상으로 옮겨보게 될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집을 자동화하고 분석도 자동화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개입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 정보들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공유를 하자. 그런 것들이 이 목표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사이버 위협 관련된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좌측에 보시면 개별 위협들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대응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일같이 악성 코드가 수집이 되면 이 악성 코드로 인해 가지고 정보가 나가는 정보 유출지라든지 아니면 악성 코드에게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는 CNC IP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매일같이 ISP 단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반문국 단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실제로 명령이 들어온 것을 막음으로써 실제로 제가 좀비 PC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와 함께 또한 좀비 PC와 함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내 개인정보나 기업의 정보를 빼가려고 할 때 그쪽에 빼내어지는 정보 유출지를 차단을 함으로써 실제 정보를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전파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일같이 하루에 한 380만 개 국내 도메인들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각 도메인별로 첫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 페이지들을 서치를 해가지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라든지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위협 공유 오신트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와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들이 가끔씩 공개가 되는데 그런 보고서들도 어느 정도의 내부에 있는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자동화해서 이 DB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IOC들 같은 경우는 뭐 IP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도메인 또는 URL, 악성 코드 해시값, 그다음 CV나 관련된 코드들, 그다음에 이메일 계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묶어서 연관 분석을 하고, 그다음 실제로 이 연관 분석을 통해서 이 공격은 과거에 어떤 IP에서 또는 어떤 그 악성 코드의 해시값이라든지 특징 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공격 그룹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공격 그룹이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 그룹을 추정을 하고 주사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지 않았지만 실제 일반적인 보안 장비도 되게 많이 있는데 각 개별 보안 장비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디와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게 부족한데 저희가 이런 각 그 보안 장비들로부터 나온 기술들을 정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로그라든지 매핑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공격 위험군과 유사할 것이다. 이런 공격으로 예측이 된다. 그런 정보들을 빼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화해가지고 또 시타스라고 저희 아까 그 인터넷 침해 대응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버스레 어나리시스 앤드 쉐어링 그 정보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실제 공유를 받아볼 수 있는, 또한 그 시타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공유가 되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뭐 관제라든지 내부 정보보호 체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버 위협 정보 자동 수집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이버 위협 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반의 어떤 IOC들을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하는데 그 키스크에 있는 수집 채널은 크게 MCF 상황 전파문 시타스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신트로부터는 한 20개가 넘는 그런 IOC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억 건 정도가 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한 40종 가까이의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분석가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뭐 로그도 그렇고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을 봐서 핵심 정보를 봐서 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추려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니까 한 F1 스코어로는 한 76%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 논문이나 보면 뭐 한 98, 99%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실제로 특정한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거 없고 이걸 실전에 썼을 때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한 76% 정도여서 실제로 이 기술을 쓰게 되면 그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걸 차단될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그런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연관 분석 관련된 CTI 생성 시스템인데요. 좀 전에 그런 외부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실제로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뭐 IP라든지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지 관련된 IOC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보시면 어떤 공격과 뭐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매핑을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뭐 일부는 제공이 되고 많이 있지는 않을 텐데 실제로 이 기술을 쓰게 되면 그 시간부터 아니면 과거에 있던 정보들도 DB만 가져오면 과거에 있던 정보들과 함께 합쳐가지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위협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40개가 넘는 정보들을 계속 저희가 받아오고 있고요. 다음 사이버 위협 평판이라고 해가지고 뭐 레퓨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실제로 좀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에서 이건 악성입니다라고 알려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모르는 데서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여기저기 다양한 채널에서 오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어디서는 악성이라고 분류를 하고 어디서는 악성이라고 하지 않았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경량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뭐 그 공격을 대응을 할 때 여기저기서 만약 오면은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해보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도 그 큰 사고들이 날 때는 가짜 악성 코드도 같이 막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성 코드가 계속 쏟아지면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어쩔 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봐야 되는데 진짜 악성 코드도 있지만 가짜 악성 코드를 보냄으로써 분석가들의 어떤 그 노력이나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격 대응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평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신뢰도라든지 위험도, 그다음에 관련된 그 룰이라든지 분석 기관의 정보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뭐 타임 윈도우즈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악성 코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들을 좀 관리자 입장에서 분석가 입장에서 좀 평판이나 추이를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 점수 모델은 CVSS 지금 뭐 최종적으로 3.1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3.0하고는 거의 변경은 없어가지고 작년에 3.0 기반으로 위협 점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만약 쓰시게 된다면 자동으로 CVSS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관련돼서 자동 언패킹 부분인데요. 실제로 악성 코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주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 링크라든지 아니면 첨부 파일 형태로 많이들 올 텐데 이것들이 보면 패킹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그 자동으로 언패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알려진 패커는 좀 뭐 여러분들 많이 그 언패킹 쪽을 하셨으면 잘 아실 텐데 커스텀 패킹된 것 같은 경우는 최초에 좀 실제 키를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한 20개 정도의 패커가 있을 경우에 걔들을 자동으로 언패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98% 정도 자체 평가 결과 그 정도의 어떤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CTI 공유 플랫폼 시각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CTI 그 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개별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 전용 API를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좀 의의를 두는 거는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화해서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API를 만들었다는 게 좀 연계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과제 중에 올해 그 새롭게 시작한 사이버 범죄 추적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체이널리시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암호화폐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가지고 실제로 막 범죄가 일어나는데 악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제공해주는 뭐 글로벌 탑 1이죠. 뭐 두세 군데 더 있긴 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수사기관들도 쓰고 있고 그 암호화폐 취급업소들도 자기 고객 보호 차원에 쓰고 있는데 특정 지갑 주소를 넣으면 이 지갑 주소가 범죄 악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취급업소 건지 정도는 구분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이게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내부인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고 단지 그냥 GUI로 복사 붙이기만 해서 검색이 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는 되게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은데 저희가 이 API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API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련된 기술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술 이전을 받으신다면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을 경우에 좋은 점이라 그러면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품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면 분비를 하고 실제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기술을 받음으로써 그 개발 시간도 줄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시면 여기에 뭐 특허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관련된 국내외 풀어낸 특허들을 한 5년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특허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R&D를 통해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뭐 기술 이전 안 받고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기능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이 특허를 우회하거나 아니면 이 특허를 별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 기술을 쓰게 되면 관련된 특허들을 같이 5년 정도 기본적인 기간인데 실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뭐 논문도 한 20건 넘게 나와서 SGI급 같은 경우는 한 4편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등록도 있어가지고 한 18건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좀 뭐 저희 제품 자랑이 제품은 기술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 침해 사고 분석 정보 기반의 어떤 다수의 인텔리전스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 해가지고 보시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유포지나 경유지는 IP나 도메인 기반으로 그다음에 CNC 정보 그다음에 IP 도메인이 등록되면 통상 레지스트라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DNS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지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 물자열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정보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뽑아서 A 사고와 B 사고에서 어떤 연관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얘들이 문제가 있구나 얘들이 어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격 그룹과 연관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데이터 기반의 어떤 침해 사고 인텔리전스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건데 이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솔루션이나 그런 데로부터 뭐 로그 형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API로 되었건 간에 있을 때 같이 이 기술하고 매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보안 장비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텔리전스 분석 정보를 가지고 침해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여러분들 뭐 큰 사고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면 악성 코드 분석하는데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사람이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실제 어떤 그 공격에 대한 실체적인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아 이렇게 공격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일반적인 RDB를 쓰게 되면 이게 아까 한 3억 건이 넘는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늘어날수록 뭐 지수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도 좀 그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 DB가 아닌 그 그래프 기반의 DB로 해가지고 자료가 계속 쌓이더라도 어떤 검색이라든지 분류를 하는데 좀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쭉 올라갈 텐데 저희는 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분석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프 기반으로 자료를 좀 만들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관련된 위협 정보를 가지고
이런 위협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해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APT28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업 공격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관련된 정보를 빼가지고 새로운 어떤 유사 또는 동일한 공격 그룹이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사업화를 하는가에 좀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아래에 있는 표는 2019년도 정보보 실태조사, 산업 실태조사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제가 이거를 뭐 자료를 만들면서도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크게 정보보안 및 시스템 개발 공급, 그 다음에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여기서는 물리보안은 제외가 된 상황인데요. 보시면 여기 2010 해서 한 3조 조금 넘는데 이게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규모인 거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낀 거는 작년에 국내 그 주로 뭐 온라인일 텐데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한 14조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좀 이게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끼는데, 어쨌건 그래서 뭐 수집, 분석, 정보 공유 각각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제품 서비스가 있으시면 거기에 좀 더 고도화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 없다면 새로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측면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화 모델로는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보안 위협 분석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군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야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 기술이랑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지, 항상 기술을 만들거나 그럴 때 보시면 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이고 성숙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타스 기반의 인텔리전스와 연동돼서 시타스는 현재 한 250여 개 정도 기관이 가입을 해 있는데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정보들을 더 받을 때 이 CTI 기술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인풋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고 또 결과물을 그 자사의 어떤 특수한 그런 고급 정보로서 공유를 해서 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올 6월까지도 저희가 그 R&D는 뭐 종료는 되었지만 실제 시험실에서 성과형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계속 자료들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그 저희가 최초의 목표였던 게 심오버 심해서 그 분석 관리에 그 한 단계 더 윗단에서 좀 더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신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뭐 어떤 신규 웹을 탐지하는 데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유사 변종 공격이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좀 더 집중해서 단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